여러분, 네이버 홈피드 보시나요? 홈피드는 네이버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렸을 때 나오는 추천 컨텐츠 영역의 컨텐츠들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모바일에서도 네이버 모바일 앱보다는 웨이를 쓰고 있어서 사실 네이버 홈 자체를 볼 일이 없어요. 검색할 때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든 구글에서 검색을 하든 전부 웨이에서 검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드메이커를 시작으로 홈피드에 노출되면 애드포스트로 떼돈을 번다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실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흔들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피드에 신경 써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피드메이커 한 달 후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때 사실 저는 끽해봐야 한 10,000불 정도 찍었어요. 근데 일방 문자 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막 10만 불, 100만 불 찍으시고 애드포스트로 몇 천만 원을 벌었다는 인증을 남기시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막 스레드에서 많이 뜨고 있는 홈피드 노출 잘 되는 법 관련된 강의가 뜨는 걸 보고 진짜 이거 한번 들어볼까? 하고 결제창까지 들어갔다가 돌아왔거든요. 이 홈피드 관련 강의를 들어볼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네이버 블로그는 오픈북이라고 하는데 어떤 케이스가 노출이 잘 되는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이걸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종류인지 이걸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확인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평소에 홈피드를 전혀 볼 일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정말 이걸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을 꾸준히 홈피드를 찾아봤어요. 홈피드를 보면서 크게는 4가지 분야에서 공통점을 조금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제, 두 번째는 제목 패턴, 세 번째는 포스팅 스타일, 그리고 어떤 블로그가 홈피드에 노출되는가,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제 의견을 말해볼게요. 우리에게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을 검색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홈피드는 이 검색 기반과는 아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이버라는 이 플랫폼에서 타임킬링을 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곳을 홈피드로 네이버는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인 주제가 많습니다. 연예인 근황, 연예 뉴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많은 글들이 주제로 자주 뜨더라고요. 고부 갈등이라든지 남녀 갈등이라든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라든지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홈피드에 많이 뜨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오고 있던 주제 중에서는 스포츠, 경제, IT 관련 주제들의 포스팅들이 홈피드에 많이 떴습니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왔고 내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서 뭔가 검색을 했다든지 홈피드의 특정 콘텐츠를 누르면 그것과 관련된 글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이버 알고리즘 상으로 제가 뭔가를 검색했다는 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저한테 홈피드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저는 저에게 추천되는 내가 검색을 했기 때문에 추천되는 그 컨텐츠들을 누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와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전부 다 찾아서 봤어요. 그래서 이미 내 궁금증과 관심은 끝난 상황인데 그 홈피드에 그런 컨텐츠가 떠봤자 별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홈피드를 이렇게 슝슝 넘기면서 보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정보에 관련될 만한 것들을 봐야 하나? 그냥 타임킬링으로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홈피드를 쭉 살펴보면서 느꼈던 건 네이버 홈피드에 노출되어서 어느 정도 조회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가볍게 보면서도 논쟁이 될 만한 주제, 대중적으로 꾸준히 인기 많은 주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의성이 있어서 정보가 있더라도 보고 싶은 주제여야겠더라고요. 똑같이 홈피드에 노출이 되더라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컨텐츠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에는 제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숫자였습니다. 베스트 3, 탑 3, 무슨 3가지 이런 숫자들로 표현되는 것들이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이건 제가 피드메이커를 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단순하게 그냥 제가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맛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글보다는 일주일 해외여행으로 갈 만한 곳 베스트 5 이런 식의 제목들이 훨씬 더 조회수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홈피드에 노출되더라도 선택을 받는 컨텐츠의 특징 중 한 가지를 보자면 숫자가 들어있었다 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땡땡땡 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제목도 꽤 눈에 많이 띄었어요.
예를 들면 흑수저 대기업 직장인이 서울에 집을 못 사는 이유와 같은 이 컨텐츠에서 제목에 대한 해설 방안을 내줄 것 같은 그런 제목들이 클릭을 유발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제목을 봤을 때 커뮤니티에서 많이 볼 것 같은 또는 인스타그램 그 돋보기에서 많이 볼 것 같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칭 대명사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 여기, 이곳. 2025년 서울 부동산을 살려면 이곳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것 몰라 망하는 사람과 같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이 컨텐츠에서 여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답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하는 제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문형이었습니다. 여기 한국 맞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가격은? 과 같이 끝문장이 의문형으로 끝나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나 연예 뉴스, 유명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요즘 땡땡하는 누구 근황과 같은 제목 패턴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목들을 그냥 거의 돌려쓰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었어요. 홈피드를 계속 보다 보면 자주 뜨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블로그를 들어가서 홈피드에 뜰만한 제목들의 패턴을 보면 어느 정도는 조금 패턴을 돌려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도 보여진다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홈피드를 보면서 느꼈던 세 번째 특징은 포스팅 스타일이 기존 검색 노출형 포스팅과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블로그 포스팅을 쓸 때 항상 정보, 제 경험, 그리고 공감을 담은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고 저의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글씨체도 바꾸고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서 막 색깔도 바꿔주고 이런 노력들을 하거든요. 하지만 홈피드 포스팅은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정보를 찾아보려고 홈피드에 있는 포스팅을 보는 게 아니라 타임킬링으로 보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뭔가 반짝반짝한 글씨체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 글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단순하게 커뮤니티에게 내 의견을 쓰는 것처럼 에세이나 뉴스 기사를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글을 써주는 게 오히려 읽기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홈피드에는 어떤 블로거의 포스팅이 뜰까요? 제가 홈피드에 뜨는 모든 포스팅을 다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꽤 제목이 눈에 띄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본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피드메이커, 인플루언서 아니면 하다못해 글밥이 많은 분들이 홈피드에 노출이 자주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갓 시작하신 분들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홈피드에 잘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어디선가 보긴 봤지만 확률상으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이버의 대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홈에 노출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거나 또는 네이버에 어느 정도 신뢰도를 쌓은 블로거의 포스팅들이 홈피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검색 노출과 홈피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생각을 했죠. 과연 내가 앞으로 1년 이상 홈피드에 맞는 주제, 홈피드에 맞는 후킹, 홈피드에 맞는 글 스타일로 계속 블로그 포스팅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홈피드 컨텐츠 스타일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핫한 TV 프로그램이나 연예 뉴스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논쟁이 많이 되는 고부 갈등이나 남녀 갈등 같은 글들을 인스타 돋보기에서 자주 보긴 하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지나가는 스타일이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 의견을 담아가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건 저한테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내가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글쓰기를 오래 이어나갈 거라면 이 트렌드를 어느 정도는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갑자기 연애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고 막 네이트판 같은 데 있는 글을 긁어와서 제 의견을 담고 하는 건 제 블로그 주제와도 맞지 않고 저한테도 맞지 않아서 오래 이어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봤죠. 제 블로그는 여행 블로그니까 여행 관련돼서 논란이 있을 만한 주제에 대해서 홈피드 스타일의 제목을 반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여행은 사치냐 경험이냐, 신혼여행은 휴양지를 가야 할까, 관광형을 가야 할까, 비즈니스 항공권이 이코노미보다 4배 비싼 이유, 이런 여행에 관련된 논쟁거리들은 제가 제 의견을 담아서 써도 즐겁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서울 종로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었어? 흥선대원군이 뺏고 싶어 했던 별장.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제목도 만들 수 있겠죠.
연애 프로그램, 경제, 스포츠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겠지만 제 블로그 주제에 맞게 제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홈피드 스타일의 포스팅을 쌓아 나간다면 제가 막 10만 불, 100만 불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홈피드를 통해서 8,000불, 10,000불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네이버 이 자식 검색이나 똑바로 하지 뭔 홈피드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홈피드를 안 보니까 홈피드형 글쓰기 자체에 관심도 없었고 글쓰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렇게 블로그 관련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홈피드 관련 글쓰기를 끝까지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홈피드 컨텐츠 관련해서 장점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자면 검색 노출에 맞는 글쓰기를 할 때는 내가 정보도 넣어야 되고 막 빨간색, 노란색 글자도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노력이 많이 들었다면 오히려 홈피드형 글쓰기에는 나의 에세이처럼 요즘 논쟁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좋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자극적인 주제에 비해서는 클릭률도 낮을 거고 조회수도 낮을 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담아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으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주일에 포스팅을 10개 정도 한다고 치면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홈피드 스타일의 포스팅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홈피드형 컨텐츠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제가 얻게 되는 인사이트, 제가 얻게 되는 정보는 영상으로 천천히 풀어볼 테니까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